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영어 듣기 능력을 망치는 착각, 영어 듣기 능력을 망치는 착각입니다. 영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막상 해보면 늘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도대체 늘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라는 대한민국 사람이 왜 영어 청취력이 좋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만으로 10년 넘게 배웁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원인과 처방을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을 우연히 읽게 된 분에게 로또 1등 번호를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26년간 연구한 내용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읽고 알아보시는 분은 로또 1등 받으신 것입니다. 자, 우선 소리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귀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붕, 꽥꽥, 삐약삐약, 음매, 살금, 엉금 등등의 말을 듣는 즉시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느낌은 이해가 아닙니다. 느낌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낌은 신경계의 조건 반사로 하고 이해는 두뇌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해는 생각을 해야 하는 반면 느낌은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조건 반사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일례로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릎 위쪽을 고무망치로 살짝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무릎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무망치로 치는 것이 조건이고 무릎이 펴지는 것이 반사입니다. 언어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단어에 대한 음성 파동을 듣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I'm sorry 뭐 이런 식으로 fine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단어의 음성 파동을 듣고 느껴지는 것이 반사입니다. 음성 파동을 듣고 느껴지는 것이 조건 반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릎 윗부분을 고무망치로 치면 무릎이 펴지죠. 이와 같은 원리가 음성을 들으면 느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을 김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도와 무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험 1. 빵빵 붕붕 탕탕 꽥꽥 멍멍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자신의 의도대로 다른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빵빵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붕붕은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엑셀 밟는 소리죠. 탕탕은 총소리가, 꽥꽥은 오리 우는 소리가, 멍멍은 강아지 짖는 소리가 자동으로 느껴집니다. 자동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동으로 느껴지는 이것을 다르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과 다르게 느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도해서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탕탕 소리를 듣고 꽥꽥을 들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런데 김쌤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현 영어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서 불가능하다고 한 게 무엇이죠? 탕탕은 꽥꽥, 탕탕은 꽥꽥, 탕탕은 꽥꽥 이렇게 들리게끔 의도해서 탕탕 소리를 듣고 꽥꽥을 들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 영어 교육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기에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school를 학교라고 외우면 school 음성을 들으면 학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거짓인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실험 2. 멍멍은 꽥꽥을 들었을 때와 느낌이 같다. 멍멍은 꽥꽥을 들었을 때와 느낌이 같다고 외웁니다. 멍멍은 꽥꽥, 멍멍은 꽥꽥, 멍멍은 꽥꽥, 멍멍은 꽥꽥 수십 번 아닌 수백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리고 멍멍을 듣습니다. 그러면 꽥꽥을 들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듭니까? 듭니까? 멍멍, 꽥꽥, 멍멍, 꽥꽥. 멍멍할 때 꽥꽥 들은 소리와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런 말도 안 되는 넌센스적인 교육법으로 십수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니 당연히 듣기도 말하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영어 문장을 읽을 때는 각 영어 단어를 국어로 바꾸어 암호 해독법과 같은 학교 영문법을 적용하여 국어 문장으로 바꾼 후에 이해가 가능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었기에 독해는 되지만 듣기도 말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김쌤이 말하는 것은 school 발음을 듣고 학교라는 한글로 기억하여 바꿀 수는 있어도 학교라는 국어 파동 소리를 듣고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school을 듣고 느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school를 듣고 느낀 것이 학교를 듣고 느낀 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멍멍 소리를 듣고 꽥꽥 소리를 듣고 느낀 것이 아무리 멍멍은 꽥꽥이라고 외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school을 학교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묻고 싶을 분도 있습니다. 듣는 즉시 느껴지는 것과 바꾸는 한 단계를 거쳐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듣는 즉시 느껴지는 것은 오토매틱이라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바꾸어 느끼는 것은 바꾸는 과정이 수동이기 때문에 매우 느립니다. 네이티브는 자동 소총과 같은 속도로 따다다다다다다 말을 쏴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반자동도 아니고 완전 수동 권총으로 따꽁 따꽁 해서야 응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외워도 듣기가 향상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듣기와 말하기는 느낌이기에 자동 조건 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네이티브의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선 느낀 후에야 두뇌는 분석, 추리, 판단에 의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느끼는 단계에서 느낌이 외운 대로 자동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듣기 능력의 향상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포영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심포영작은 무엇입니까? 심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뇌세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장에 뇌세포가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심장과 같은 모습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의 70%는 두뇌와 똑같은 뇌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두뇌보다도 훨씬 작은 자신의 주먹만한 뇌세포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노란색 부분이 심포입니다. 두뇌 색깔하고 같죠?
이 부분이 바로 뇌세포입니다. 그럼 이 작은 뇌세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뇌세포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체, 출세돌기, 핵으로 구성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뉴런들은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 무한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에도 이런 두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뇌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심포에 있는 뇌세포와 두뇌에 있는 뇌세포의 역할이 다릅니까? 두뇌는 의식에 의해 작동하는 반면 심장에 있는 뇌 심포는 무의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의식, 의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잊어버려지지 않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난로에 뒤었다거나 또는 높은 곳에 떨어져서 다쳤다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난 지점, 이런 것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의식이 주관하는 그런 저장 장소입니다. 피아노 치기, 키보드 타이핑하기, 자전거 핸들 조작, 자동차 수동 클러치 조작, 자유형 손동작, 다리 동작,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는 반복적 처리가 필요한 동작들을 인생의 9할 이상을 합니다. 이런 단순 반복적 처리를 일일이 생각하여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매 움직임마다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운전 초보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도 그렇게 모든 것을 일일이 생각하며 처리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복적 일들을 처리하는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심포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컴퓨터의 CPU가 듀얼이듯이 우리의 신체도 뇌가 두 개인 듀얼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두뇌로 의식을 주관하고 다른 하나는 심포로 무의식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을 주관하는 심포가 바로 언어 습득의 중추인 것입니다. 이 언어 습득의 중추기관인 심포를 사용하여 영어를 익히는 것이 바로 심포영작입니다. 이 심포영작은 올해까지 김쌤의 26년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심포영작을 온라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5일 심포영작 특별반, 당시에는 문담영작 특별반이라는 온라인 학습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원시적인 시즌1 프로그램에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시즌 7까지 진화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분은 미국 간호사가 되어 이민 가서 취업이 되었고, 어떤 분은 독일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인정받는 증권 전문가가 되었고, 어떤 분은 전문 통역사가 되었고, 어떤 분은 영국 남자와 결혼했고, 어떤 분은 금발의 백인 미녀 여친을 두게 되었고, 어떤 분은 자유로운 배낭 여행족이 되었고, 어떤 분은 외국인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가 되었고, 외국에 거주하는 어떤 분은 더 이상 자녀를 대동하지 않고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분은 영어로 걸려오는 전화를 자녀에게 바꿔주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분은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네이티브 손자, 손녀와 자유롭게 대화를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토익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토익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김쌤 영어 심포영작 특별반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현재 시즌 6 샘플을 네이버 김쌤 영어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즌 7에는
시즌 6까지 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즌 7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멋진 스케이트장이 있고 스케이트를 타는 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이 있고 매우 비싼 스케이트가 있어도 훌륭한 코치의 코칭이 없다면 발전이 더디거나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학습법과는 물과 불처럼 완전히 다른 심포 용작을 기존의 잘못된 습관대로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줄 알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정말 손쉽게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자동차를 처음 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바퀴가 4개 달려 있으니까 이거를 말로 끌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말에 묶어서 또는 리어카처럼 밀고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해하신 분은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보통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쌤이 조차고 오픈한 것이 누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시즌 7은 특별반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은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포영작 특별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쌤 영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김쌤 영어 네이버 카페가 제일 처음으로 검색이 됩니다. 공지사항에 심포영작 특별반으로 오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심포영작 특별반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가고 싶고 보고 싶던 영어 신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신뢰.